어댑티브 플랫폼 환경의 소프트웨어 타이밍을 측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사의 AP와 포직스인데요. 오토사의 어댑티브 플랫폼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량 기능에 더해 ADAS, 자율주행, IVI, V2X와 같은 자동차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고사양 프로세서에서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런 고사양 프로세서에는 리눅스와 같은 포직스 계열의 OS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런데 포직스 계열의 OS의 경우 차량 진단 기능이나 보안 요구와 같은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웠는데, 오토사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사람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토사의 어댑티브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오디오, 비디오, 드라이버와 같은 것과 외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진단과 차량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 포직스 기반의 OS에서는 어댑티브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댑티브 플랫폼의 타이밍을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토사 AP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오토사의 어댑티브 플랫폼은 기존의 클래식 플랫폼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는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클래식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대응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능이 있을 때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는 여러 개의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매핑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 플랫폼에서 하나의 기능이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구현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CU가 실행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실행이 되면서 실행 관리자에 의해 관리됩니다. 또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은 포직스 OS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하나의 포직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는데, 포직스 운영체제는 이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취급하기 때문에 포직스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머신을 따릅니다. 프로세스가 이 스테이트 머신을 따를 때 OS의 동작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OS는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메인 스레드로 할당합니다. 이 새로운 스레드는 new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OS가 상태를 바꾸면서 스레드 실행을 위해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동작은 레디 상태에서 러닝 상태로 스레드의 상태를 바꿔줍니다. 이 스레드는 자발적으로 릴리즈 되기도 하는데, 이 동작은 스레드의 상태를 러닝에서 웨이팅 상태로 바꿔줍니다. 비자발적으로 릴리즈 되는 경우에는, 즉 선점되는 경우에는 스레드의 상태가 러닝에서 레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OS는 웨이팅 상태의 스레드와 선점된 스레드를 적절한 시간에 다시 레디 상태와 러닝 상태로 바꿔줍니다. 모든 할 일을 마친 스레드는 러닝 상태에서 던 상태로 OS가 상태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처럼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은 포직스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포직스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머신을 따르고 OS에 의해서 상태가 전환되게 됩니다. 다음은 오토사의 디터미니스틱 클라이언트 사이클입니다. 고성능 프로세서의 경우 클래식 플랫폼에서 적용됐던 MCU와 달리 하드웨어 오류율이 높을 수 있는데, 그래서 ACL 레벨 CD 등급의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한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는 소프트웨어 락스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메커니즘으로 어댑티브 플랫폼에서도 DCC 모델을 선정하고 있는데, DCC 모델은 디터미니스틱 클라이언트 사이클 모델로 디터미니즘이란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입력에 대해 일관된 출력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CC 모델에서는 두 개의 중복적인 프로세스 실행을 통해서 아래 5개의 사이클에서 동일한 입력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내는지 비교하는 모델입니다. 디터미니스틱 클라이언트는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의도된 스테이트 모델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서 DCC 모델의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은 등록 서비스, 서비스 발견, 초기화, 실행, 종료 이렇게 5개의 사이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서비스 사이클은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할 통신 서비스가 무엇인지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사이클이고요. 서비스 발견 사이클은 어플리케이션이 자신에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사이클입니다. 초기화 사이클은 어플리케이션과 그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사이클이고요. 실행 사이클은 일반적인 코드 사이클 중에서 하나를 실행하게 되고 이 실행 사이클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이클은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사이클입니다. 오른쪽은 이 DCC 사이클에 대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코드로서 구현한 예시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무한 루프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매 루프마다 이 wait for next activation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이 호출은 스테이트 머신에서 이 DCC 스테이트 머신에서 리브 사이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은 블로킹 되고 있다가 실행 관리자에 의해서 활성화가 일어날 때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액티베이션 시그널에 의해서 활성화가 된 이후에 포직스 OS는 어플리케이션을 포직스 상태 중 러닝 상태로 바꿔주게 되고요. 이에 대한 결과로 wait for next activation 메소드가 반환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스테이트 머신 상태에서 이 스테이트 머신에서 엔터 사이클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 메소드의 반환값은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즉 이 5개의 사이클 중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에 해당하는 코드가 수행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사 AP의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과 포직스 프로세스 상태에 따른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 장표에서 DCC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의 각 사이클과 상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측정해야 하는 항목들인 타이밍 파라미터에 대해서 프로세스와 DCC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던 포직스 프로세스의 스테이트 머신인데요. 이 프로세스의 상태가 전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타이밍 파라미터가 결정됩니다. SL 스케줄링 레이턴시의 경우 웨이팅 상태에서 레디 상태를 거쳐 러닝 상태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런티의 경우 러닝 상태에서 소비된 누적 시간을 의미하는데 런티를 계산할 때에는 인터럽트에 의한 시간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웨이팅 상태에서 소비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또한 포직스 OS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포직스의 이 프로세스 상태를 따르고 이 상태들이 프로세스의 상태들이 전환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이밍 파라미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DCC 모델이 적용되었을 때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타이밍 파라미터입니다. DCC 모델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은 5개의 사이클을 가지며 이 각각의 사이클은 다음과 같은 타이밍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등록, 서비스 발견, 초기화, 실행, 종료 이렇게 5개의 사이클은 이 각각에 대한 타이밍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실행 사이클을 기준으로 타이밍 파라미터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각각의 타이밍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래식 플랫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피리오드와 델타 타임의 경우 이 사이클이 이 각 사이클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타이밍 파라미터이고요. 이니셜 펜딩 타임의 경우는 각 사이클이 활성화된 이후부터 실제로 실행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레스폰스 타임은 사이클이 활성화된 이후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요. 데드라인은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으로서 관리가 되는 항목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실행 사이클의 레스폰스 타임이 3ms 이내에 동작해야 된다 라는 요구 조건, 이 데드라인이 있을 때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랙 타임은 유효 시간으로서 해당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부터 다음 주기에 동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GET와 CET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클의 실행 시간을 의미하게 되는데 GET는 사이클이 실행되고 나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CET는 사이클이 실행되고부터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 프로세스에서 동작하는 모든 스레드들의 실행시간의 합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행 사이클에 CET를 계산한다고 하면 오른쪽과 같이 스레드들의 런티, 그러니까 스레드의 런티 시간들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